자,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하이닉스는 우리 트레이더라면, 주식을 조금 해봤다 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시가총액 1등과 2등이기 때문이죠. 하이닉스는 우여곡절이 많아요. 옛날에 현대전자부터 시작했죠, 아마? 현대전자 해가지고 현대전자로 있다가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로 오기 전에 전에 주인이 누구였죠? 아무튼 주인이 여러 번 바뀐 회사예요. 근데 바뀌는 중에 어제 누구죠? 연예인? 멸치님 어제 단톡방에 올라온 연예인 누구예요? LG반도체가 현대, 전원주 님이시던가? 그분이 하이닉스를, 짱비님 계셨네요? 전원주 님이 하이닉스를 처음부터 아주 낮은 가격에서부터 사갖고 갖고 계신다고. 인연이 있는 겁니다, 인연이. 그런 회사예요, 아무튼. 하이닉스는 시가총액 1등, 2등이기 때문에, 현대전자 플러스 LG반도체가 현대하이닉스. 맞아, 현대하이닉스. 현대전자만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왜 하이닉스라는 이름을 붙일 생각을 안 했지? 경기도 이천에 있습니다, 회사가. 경기도 이천에 가면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천을 지나갈 때 이천에 큰 공장 같은 게 이렇게 보여요.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는 굳이 재무제표를 본다든가 굳이 최근의 뉴스를 본다든가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재무제표 보는 사람은 없죠, 잘. 뉴스는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뉴스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최근에 하이닉스랑 삼성이 무슨 일을 잘했든 잘못한 게 있든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큰 이슈가 있을까요? 웬만하면 신제품 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웬만하면 신제품 내고요. 웬만하면 신제품 망가졌다가도 또 다른 제품 나와서 그게 효자 노릇하고 계속 그걸 반복합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점점 수요가 늘어납니다. 여기 보시면 제목도 여기 있네요. 수요 호조로 가파른 D램 가격 상승. 반도체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최근 이슈를 굳이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궁금하신 분들은 뉴스를 찾아보시면 좋겠죠. 저는 차트만 보겠습니다. 차트만. 요 추세선은 제가 최근 이슈를 그린 거고요. 진짜는 주봉에 있습니다. 이게 주봉상, 하이닉스 주봉상 차트를 추세선을 그린 건데요. 저는 하이닉스를 여기랑 이은 거예요. 그랬는데 앞에도 이렇게 닫고 올리는 부분이 있었고 뒤에도 닫고 올리는 부분이 있었고 그전에는 없었을까? 그전에는 여기에서 많이 왔다 갔다 위로 아래로 출렁출렁 했죠. 하이닉스의 원래 상승 각도는 이겁니다. 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이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하이닉스는 얘는 상승 중이구나. 원래가 상승 중에 있는 애구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장이잖아요. 우리나라 전체가 상승 중이잖아요. 그때는 원래부터 상승하고 있었던 애기 때문에 출렁출렁 위에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활력이 붙은 거예요, 활력이. 저는 버프라고 많이 표현을 했죠, 그동안. 게임을 많이 해갖고. 자, 여기에서
아, 우리나라 시장이 좋아? 아싸. 그러고 그 상승 버프를 받아서 쫙 아주 높은 가격, 높은 그 강도로 강한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죠. 13만 7천 원을 찍었네요. 자, 원래 상승 각도는 이거기 때문에 얘기 때문에 상승장이 마무리되고 나면 얘는 여기까지 떨어질 확률이 큽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2016년도에 여기를 벗어난 뒤로 1년, 2년 동안, 2년에 걸쳐서 최고점을 찍었어요. 여기하고의 간격을 보면, 야, 얘가 설마 여기로 돌아오겠어? 싶을 만큼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돌아오죠. 자, 요번에는 아주 강한 상승을 보였어요. 그래서 사실 요번에는 또 다른 새로운 추세를 그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합니다. 어떤 거냐? 각도는 비슷해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자, 요렇게 새로운 추세를 만드는 거예요. 단계. 제가 가격 단계를 여러 번 얘기했는데, 가격 단계로 보면 예전 1단계, 그 다음에 발전해서 2단계, 3단계까지예요. 3단계까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가격 단계를 한 단계씩 올려주는 그런 그 주가의 움직임이 많이 있거든요. 자, 얘는 예전에 여기 아래에서 놀던 애가 2단계에서 굉장히 오래 놀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금 강하게 뚫어주는 게, 이제는 이쪽으로 안 내려오고 새로운 추세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안 그러고 얘를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올 것이다. 이 녀석의 핵심은 여기입니다. 여기. 이 녀석의 핵심은, 자, 조금 크게 볼까요? 보세요. 연단위 구분선은 좀 없앨게요. 이게 계속 나오네. 자, 뿅. 크게 볼까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를 기준으로 요 아래에 있는 추세선을 위로 올린 거거든요. 여기를 뚫고 올라간 다음에 추세선으로 돌아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 닫고 올라가고 있죠. 얘를 추세선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관점은 얘를 놓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주봉을 놓고 보고 있는데, 아니 단기 추세도 보기 빡신데 어떻게 장기 추세로. 장기 추세가 더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주가에. 단기 추세도 중요하죠. 단기 추세도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장기 추세가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를 뚫는 순간 얘는 여기를 이제 추세선으로, 유효한 추세선으로 인정을 해버린 거나 다름없어요. 여기서 지키잖아요. 그죠? 지키고 올라갔다가 뚫고 여기를 지키고, 그리고 지금 상승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이제 여기 높은 자리에서 새로운 추세를 그리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 얘가 하락장에서 여기를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상승 중이니까 강한 상승장이니까 하락은 지금은 얘기 안 할게요. 다시 단기로 돌아오면, 이거 일봉입니다. 일봉을 보면 제가 요 추세선을 그렸는데요. 여기를 이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아래로 돌파했다가 지금 다시 위로 끌려 올라온 거고요. 그리고 강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얘가 얼마까지 갈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대답 못 합니다. 왜? 여기 처음 가는 길이에요. 누가 알아요? 말하자면 미지의 세계를 한 번도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제가 찾아가는 겁니다. 막 풀숲을 헤쳐가면서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뭐 큰 바위도 나오고 뭐 맹수도 나오고 그럴 수 있겠죠.
어드벤처 영화 같네요. 자, 그런 것처럼 얘도 여기를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가 부담스러운 가격인지 아닌지, 여기에서 팔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난 여기 뭐 어떤 사람들은 14만 원이 되면 팔 거야. 아싸, 나는 그 정도 이익이면 충분해. 어떤 사람들은 난 20만 원까지 볼 거야.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떨어지는 거 아니야?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조금만 음봉을 보여도 여기서 어제 그랬죠? 어제 상당히 올라가다가 신고점을 찍고 그리고 오후에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음봉이 보이는 순간 팔아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워낙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얘가 얼마까지 갈지 모릅니다. 네,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파른 상승을 이어주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 전체가 워낙 좋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종합주가지수의 버프를 받아서 이런 강한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라는 얘기고요.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어디쯤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 때 다시 하락할 수 있겠다라는 움직임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패턴은, 하락의 패턴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냥 지켜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주가는 파동입니다. 올라갈 때에도 이렇게. 자, 보세요. 제가 주가는 파동이고 이렇게 파동을 그렸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파동의 각도가 올라갈 때 가파르면 내려갈 때 가파르죠. 그쵸? 올라갈 때 가파르면 내려갈 때 가파를 수 있는데, 근데 올라갈 때 가파르고 내려갈 때요, 이렇게 평탄하게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아주 강한 애죠. 조정조타도 강하게 이제 강하게 받치고 있는 거예요. 아래에서 떨어지면 사겠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 보면 난 얘가 가격이 내려올 때마다 살 거야 라고 마음 먹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조정을 받을 때에도 그 파동의 하락 파동일 때에도 가격을 받쳐주는 거예요. 얘를 보면, 하이닉스를 보면 이렇게 올라가고 옆으로 올라가고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굉장히 강한 상승세죠. 그런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얼마까지 갈 것이다, 요런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켜보시고요.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하이닉스 주주라면 그렇고요. 하이닉스를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여기에서 사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사고 싶으시면 손절 계획도 잡으셔야 합니다. 손절 계획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뭔가를 그냥 매수하신다면 흔히 얘기하는 물리는 거,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해요. 갑자기 푹 떨어지고 나면 물린다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이는 애들은 손절을 과연 어디서 해야 되나, 이런 문제에 직면해요. 예, 지금 사봐요. 지금 만약에 13만 4,500원 잘 올라가네, 그냥 사자 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디에서 들어가면, 지금 얘를 들어가면 어디에서 손절을 할 거예요. 그쵸?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손절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한 상승 중에는 들어가시지 않는 게 옳습니다. SK 하이닉스였습니다.